트레일 바이크,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사시라고요. 안녕하세요, 현모코치입니다. 오늘은 또 매장에서 여러분께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어떤 자전거냐면 이제 트레일 바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트레일 바이크도 보여드리고,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트레일 바이크는 자, 스파크 920입니다. 그 다음에 코나에서 나오는 프로세스 134. 이렇게 두 대의 트레일 바이크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트레일 바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어떠한 자전거를 고르고 어떻게 나는 자전거를 타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탐색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전거는 크게 자전거로 장르를 나누면 XC 하드테일, 그 다음에 XC 풀샥, 트레일 바이크, 올마운틴 바이크, 엔듀로 바이크, 다운힐 바이크. 거기서 오늘은 1, 2, 3 트레일 바이크 세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트레일 바이크는 어떠한 자전거냐라고 했을 때 트레일 바이크도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자전거가 좀 이거 애매한 포지션이 아니냐, 풀샥인데 뭔가 크로스컨트리용 자전거처럼 가볍지도 않고, 그렇다고 올마운틴이나 엔듀로처럼 이제 어그리시브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애매한 자전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애매하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떠한 자전거냐면 전천후가 메인인 자전거예요. 전천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산에서 자전거를 타는 길이 트레일이라고 하죠. 그 트레일은 오르막도 트레일이고 내리막도 트레일이고 험로도 트레일이고 뭐 오르막에 미션이 있는 데도 트레일이고 다 트레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전천후 트레일에서 가장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자전거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 하드테일도 아니고요, XC 풀샥도 아니고 올마운틴도 아니고 엔듀로도 아니고 다운힐도 아니고 트레일 바이크라는 거죠. 네, 그 트레일의 구성이 뭔가 파크의 요소, 뱅크턴도 있고 점프도 있고 드랍도 있고 뭐 그런 요소가 있고 험로도 있고 하지만 이제 리프트로 올라갔다 내려오거나 차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셔틀 라이딩 말고 자력으로 직접 오르막도 타고 올라가야 되고 내리막도 타야 되고, 이런 오르막 내리막 산에 그냥 전체적인 산 있잖아요. 어떠한 산을 타든 그 산을 탈 때 가장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자전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트레일 바이크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하드테일이나 XC 쪽은 좀 산이나 장거리를 효율적으로 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재미있게 타는 부분들을 약간 양보를 하거나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올마운틴 엔듀로 다운힐은 산에서 타기에는 오르막까지 올라운더로 다 타기에는 조금 헤비한 부분이 있고, 네, 그러니까 트레일 바이크는 딱 그게 트레일 바이크의 장르의 메인이 그런 거예요. 모든 트레일에서 가장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자전거 한 대를 뽑으라면 트레일 바이크라는 거죠. 그래서 트레일 바이크라는 장르를 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좀 그런 관점에서 트레일 바이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전거를 고르시잖아요. 나는 어떤 자전거를 타야 될까? 어떤 자전거를 입문해야 될까?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떤 자전거로 기변을 해야 되거나 기출을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하실 때
이거는 이제 트레일 바이크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고, 고민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탐구를 하시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스킬 한 가지를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든 뭐 유튜브로든 아니면 뭐 구글링을 해서든 아니면 누군가의 자전거를 봤잖아요. 그래서 그 자전거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요. 아니면 뭐 XC를 타다가 XC 하드테일이나 풀샥을 타다가 그 다음 자전거로 이렇게 기변을 해 나가고 싶으실 때 원하시는 자전거를 딱 이제 찾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자전거가 궁금하시죠. 근데 뭘 궁금해 하셔야 되냐면, 제조사에서 해당 자전거를 만들 때 그 자전거를 어떠한 용도에 맞게 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만든 사람들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 생각을 보통은 이제 홍보라든지 광고를 통해서 표현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전거, 해당 자전거, 만약에 스캇 스파크 920이라는 자전거, 2022년식 스캇 스파크 920이라는 자전거가 궁금하시면 그거를 유튜브에 딱 쳐보시는 거예요. 연식까지 정확하게 2022 스캇 스파크 920 이렇게 딱 치시면 일단은 그 공식 제조사 스캇에서 이 자전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 거의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 그 영상에서 주인공이 어떠한 차림새로 어떠한 트레일에서 어떠한 주행을 하면서 이 자전거를 타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코나돔 마찬가지예요. 코나 프로세스 134 21년식 코나 프로세스 134 이 모델을 유튜브에 딱 쳐보시면은 코나 제조사에서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네, 그 영상을 보면은 이제 어떠한 트레일에서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복장으로 어떠한 분위기에서 자전거를 타는지 그 영상을 통해서 딱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이 두 자전거의 그런 공식 영상들 몇 개를 쫙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조사에서 만드는 영상을 먼저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리뷰를 하는 그 유튜버들 중에서 약간 좀 이제 계속 꾸준히 많이 영향력이나 공식력이 있는 그런 유튜버들이 한 이제 영상들을 봐요. 그러면은 그렇게 순서대로 보는 거죠. 제조사에서 만든 영상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들이 올린 영상들 이렇게 보면은 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이런 복장들이나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얘네 둘을 비교해서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 두 자전거의 영상을 다 보니까 둘 다 선바이저가 달려있는 올마운틴 헬멧을 쓰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마운틴 바지와 올마운틴 저지를 입고 있는데, 이 두 라이더 중에서 코나를 타는 라이더는 무릎 보호대를 하고 있었고요. 이 라이더는 보호대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 데서 약간 좀 성향이 약간씩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스파크를 타고 있는 라이더는요, 복장은 올마운틴이었는데 슈즈를 약간 XC나 트레일바이크용 슈즈, 가벼운 클릿 슈즈를 신었더라고요. 좀 그 XC용 클릿 슈즈는 얄쌍하게 생겨가지고 좀 올마운틴 엔듀로 다운힐에 신는 클릿 슈즈랑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클릿 슈즈를 신었고, 이 라이더도 클릿 슈즈를 신었는데 이 라이더는 딱 그 올마운틴 엔듀로 다운힐에 신는 클릿 슈즈를 신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이 두 브랜드가 트레일 바이크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트레일 바이크가 갖고 있는 성향이 서로 좀 다른 트레일 바이크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탐색을 해보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 나는 이 사람처럼 라이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스펙을 갖고 있는 트레일 바이크를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트레일 바이크를 샀는데 이 영상을 봤더니 내가 생각하는 트레일 바이크와 트레일 라이딩은 약간 이쪽에 가깝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트레일 바이크를 고르는 거죠. 근데 두 개의 다 영상을 봤는데 난 저건 좀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이거에 이제 뭐 올마운틴이나 엔듀로 모델들이 다 다르게 있잖아요. 프로세스 X도 있고 뭐 랜섬도 있고, 그러면 또 그런 모델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그런 모델들을 보면은 또 영상들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검색해놨던 몇 개의 모델들의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그 라이더의 분위기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딱 보시면 장르들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약간 분위기의 라이딩을 찾아가시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맞는 자전거도 찾을 수 있고요. 그거에 맞는 용품들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어떠한 용품을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트레일의 분위기는 어떻고, 그거에 따른 테크닉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게 다 그 영상 안에 맞물려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나의 성향이나 취향이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탐색하는 과정이 이렇게 영상 하나를 통해서도 모든 걸 다 탐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탐색하는 팁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스파크와 프로세스 134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서 특장점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여드릴 자전거는 스파크 이제 920 모델입니다. 예쁘죠? 하얀색에 약간 디테일하게 보면은 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진짜 시강이고 되게 이뻐요. 그리고 되게 단아하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느낌이 차로 얘기하면 약간 아우디 같아요. 약간 댄디한 느낌? 너무 스포티하지만은 않은 그런 느낌이고, 가격은 이제 6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카본 프레임이고, 뒤에 이제 스윙암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22년은 이제 레이아웃이 전체적으로 바뀌면서 리어샥이 이제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겉에 봐서 더 깔끔하고, 이제 스파크가 새로 바뀌면서 스파크 RC가 거의 모양이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 기본적인 베이스도 거의 같더라고요. 프레임의 지오메트리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같은데, 이제 스파크 RC는 이제 XC 풀샥이고, 그냥 스파크는 트레일 바이크인데, RC와 스파크가 극명하게 다른 거는 이제 앞에 포크의 길이에요. RC는 120mm고 스파크는 그냥 스파크 트레일 바이크는 130mm.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헤드튜브 컵이 있거든요. 베어링을 넣는 컵. 그 컵에 조정을 해서 헤드튜브 앵글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XC는 조금 더 헤드튜브가 각도가 이렇게 좀 더 쓰게, 그 다음에 이거는 포크의 각도가 조금 더 눕게 해가지고 좀 더 다운힐을 공격적으로 탈 수 있는 그런 세팅을 했다. 그래서 미세하게 지오메트리가 미리 단위로 조금 달라지고 헤드튜브도 조금 각도가 달라져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자전거고, 요거는 이제 브레이크는 SLX 4P 시마노 거 들어가고, 그다음에 구동계는 SRAM GX 이글 이제 12단이 들어갑니다. 스캇은 대표적으로 이제 트윈락 시스템이 돼가지고 이제 앞뒤 서스펜션을 리모트로 잠글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트레일 바이크의 정석이라고 한다면 이건 것 같아요. 스파크. 네, 이따가 뒤에 프로세스 134도 보여드리겠지만, 프로세스 134는 약간 트레일 바이크의 변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트레일 바이크 정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동네의 트레일에서 가장 재미있게 자전거를 탈 수 있고, 그러면 트레일과 트레일 사이의 도로 이동, 임도, 싱글, 그다음에 약간의 파크 라이딩까지 모든 트레일에서 전천후로 활용성 있게 탈 수 있고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자전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우 깔끔한 그런 구성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트레일 바이크의 정석, 트레일 바이크의 기본 스탠다드 하면 그냥 스파크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충분하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마음속으로는 늘 이런 자전거를 한 대를, 내가 한 대만 타야 된다면 저는 사실 이런 자전거를 타고 싶거든요. 이 바이크도 없고, 내가 이제 뭐 파크도 수시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파크를 가끔 가고, 그다음에 로컬에서 이제 내가 주로 자전거를 타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자전거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저라면은 그 정도로 이제 딱 모든 거를 한 대로 할 수 있는 자전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요번에 보여드릴 자전거는 코나 프로세스 134의 트레일 바이크입니다. 프로세스 134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 자전거를 타는 라이더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엔듀로 자전거, 다운힐 파크에서 타는 자전거를 타는 복장으로 자전거를 타거든요. 그러면은 딱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자전거는 트래블이 짧은 엔듀로 바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나에서 그렇게 만든 트레일 바이크예요. 미리스는 트레일 바이크 안에 들어가는 트래블의 미리스를 갖고 있지만, 이 자전거의 성향은 트레일 바이크지만 엔듀로 바이크처럼 타라. 그러면은 왜 도대체 이런 프로세스 134를 만들었냐?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타는 이제 기본적인 트레일이라든지 파크가 이런 롱 트러블 있죠. 막 170mm, 180mm 되는 트러블, 아니면 다운힐처럼 막 200mm 되는 트러블을
끝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코스가 사실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파크들만 봐도요, 드롭이 거의 없어요. 드롭이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20cm, 30cm짜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1m 이상 되는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트레일에 있는 빅 드롭들이 우리나라 파크에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쿵쿵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점프들 어느 정도 뛰어가지고 롱 트러블의 트래블을 다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굳이 롱 트러블을 탄다고 좋지 않거든요. 왜냐면 트래블에 전 구간을 다 사용해야 그 서스펜션의 제 기능을 다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 트래블의 전 구간을 다 못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세그 세팅을 멀쩡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이제 실력적인 문제도 있지만 코스적인 성향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이런 자전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코나 프로세스 134의 슈프림이라는 프레임에다가요, 이제 한국 에디션이거든요. 한국의 그 이제 BMX 있죠. BMX에서 이 프레임에다가 한국 실정에 맞게 한국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구성으로 딱 세팅을 했어요. 원래 이제 순정 프로세스 134는 140mm에 이제 134mm 리어샥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코리안 에디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150mm에 서스펜션으로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코일 서스펜션이에요. 그래서 BMX의 이정민 대표가 그냥 너네 그냥 제대로 센 트레일 바이크 한번 타봐 라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세팅을 한 거죠. 나머지 이제 구동계는 이제 풀 XT, 시마노의 풀 XT로 돼 있고, 브레이크도 이제 시마노 XT 4P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핸들바, 스템, 안장, 휠셋은 이제 스팽크 제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구성도 어느 정도 되고, 엔듀로, 짧은 쇼트러블의 엔듀로 바이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트레일 바이크예요. 그래서 약간 트레일 바이크에서 살짝 변종인 거죠. 근데 이런 자전거 재미있습니다. 리얼리티 바이크 쇼의 6 님이 메인 바이크로 지금 타고 있죠. 스님 막 윗하고 테이블탑하고 파크도 타고 다 그냥 이 자전거로 하잖아요. 네. 반응성은 좋은 쇼트러블의 지오메트리는 약간 공격적인 자전거. 공격적이라는 건 내리막 주행에서의 얘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포지션에 있는 신기한 트레일 바이크다. 네, 그래서 동네에서 로컬 트레일을 타더라도 좀 그런 점프, 드랍 아니면은 좀 공격적인 라이딩을 선호하시고 또 파크 라이딩을 선호하시는 그런 분들이 타기에 좋은 트레일 바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 스파크는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트레일 라이딩 있잖아요.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코너링 유유자적 막 이런 코너 라이딩을 원하시면 이제 스파크, 조금 더 펑키한, 조금 더 이제 뭐 그런 약간 다이나믹한 주행을 원하시면 이제 이런 프로세스 134의 이런 제품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맞는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빼먹었어요. 코나 프로세스 134 코리안 에디션 가격은 740만원입니다. 이거 프레임 꽤 비싼 프레임이거든요. 여기다가 이 정도 스펙으로 740만원.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셔도 후회 없고, 트레일 바이크,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사시라고요. 그냥,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사셔야 되냐면, 나는 진짜 찐 산악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입문이거나 아니면은 좀 산악자전거가 무엇인지 좀 알아가고 싶고 내 취향을 잘 모르시겠는 분들, 이 하드테일을 사기에는 금방 기변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무작정 올마운트 엔듀리나 전기자전거를 사기에는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런 분들 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한테 필요한 거는 트레일 바이크다 라고 이미 알고 계신 분은 그냥 그 알고 계신 대로 사시면 돼요. 트레일 바이크의 장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어느 정도 자전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자전거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아시는 분들이 트레일 바이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다음에 트레일 바이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트레일 바이크를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트레일 바이크 사셔도 후회 없이 라이딩 하실 수 있는데, 트레일 바이크 안에서도 성향이 다른 자전거가 있으니까 그 내 성향을 조금 탐색해야 된다. 탐색하는 방법 초반에 알려드렸죠. 네, 그렇게 좀 탐색을 해 가시면서 그래도 약간 애매하게 모르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풀 서스펜션 자전거는 세팅이 중요해요. 세팅 또 기가 막히게 해서 출고해 드리니까 저희 레디슨 바이크 스마트 스토어에 오시면
더 자세하게 상세 스펙도 보실 수 있고 매장에 오시면 또 상세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놀러 오시고 구정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안전 운전하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